스마트론 2024 캠 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하이라이트 내용 보시면 3축, 5축, 프로빙, 그 외에 프로세스 개선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삭 내부 사전 드릴이라고 해서 황삭 공정 안에 사이클, 드릴 사이클 선택하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자, 일반적으로 황삭 가공할 때 보시면 램프 형태라던가 플런징, 이렇게 찍어 내리는 형태라던가 옆에서 진입하는 형태를 보셨을 텐데, 자, 일반 황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공을 했을 때 포켓이 만나는 부분도 마찬가지 램프로 헬리컬로 진입을 해서 가공이 됐었고, 자, 지금 보시면 플런징 없음 해놓고 사이클 정의하는 곳이 추가돼서 3개까지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원래 황삭 가공할 공구보다 큰 파이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어차피 그 지점에서 진입해서 들어가게 할 거기 때문에 파이는 큰 걸로 지정을 해주시고, 지금 요 사이클 정의하는 거 보시면 자동 드릴에서 설정했던 그런 부분하고 비슷하게 설정되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설정하고 가공을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 드릴 홀을 먼저 뚫고 할 건지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포켓을 만나면 그때 드릴 가공을 할 건지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소재를 보시면 지금 드릴 자국들이 보이실 거예요. 드릴 가공을 했다는 표시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공정을 멀티 공구라고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을 한번 나눠 볼게요. 나눴을 때 보시면 일반적으로 황삭 가공을 하고 포켓이 나타난다 하는 부분에서 드릴 공정이 따로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포켓의 중심에 드릴 가공을 해놓고 그 다음 공정부터는 그 부분에서 진입해서 포켓 가공을 해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드릴 가공을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드릴 홀 먼저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가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공정도 마찬가지 그냥 보시면은 안 보이실 텐데 공정을 나눠서 보시면 드릴 포켓이 있는 부분에 드릴 가공을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황삭 가공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황삭에서 AFC 개선이라고 해서 가공 파라미터 쪽에 보시면 이송속도 제어하는 부분이 원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알고리즘이 향상되면서 더 좋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에서 테스트 했던 거는 DMU 장비에서 스틸 가공을 했고요. 공구는 샌드빅 공구를 사용을 했고, 요런 설정값 같은 경우에는 가공 파라미터 쪽에 보시면 액세스 창 눌러서 뭐 사이즈 스텝이라던가 칩 두께라던가 VC, FZ, 피드, 스핀들까지 다 여기에 입력을 해주실 수 있고 변경되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공하는 요 엑셀 파일에서 보시면 여기에 뭐 공구 직경이라던가 공구의 날수, VC 값, 그리고 뭐 FZ 값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증가할 수 있는 퍼센트, 감소할 때 쓸 수 있는 퍼센트 값을 여기에서 표시를 해주고 요 값을 가공 파라미터에서 넣고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사이즈 스텝 60%를 썼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최대 250, 최소 100이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즈 30%다 라고 하게 되면 최대 250에서 최소 92라고 이렇게 퍼센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구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요 FZ라던가 VC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요 값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테스트한 내용을 볼게요. 보시면 자, 사이즈 60% 요거를 썼을 때 그리고 AFC라는 항목을 안 썼을 때 차이가 시간 차이가 있겠죠. 쓰지 않았을 때는 프로그램상에서 실행 로그 보기로 시간을 재봤더니 33분이 걸릴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가공 시간은 37분이 걸렸고요. 그리고
사이즈 탭 60%를 쓰겠다라고 해서 AFC ON 체크를 해놓고 썼을 때 프로그램상에서는 27분이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33분 걸린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단축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실제 가공된 영상이고요. 지금 보시면 속도가 다른 거 보실 수가 있어요. AFC를 킨 거, 그리고 끈 거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공구에 따라서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축 디버링 공정이 들어갔는데요. 16버전에 5축에서 디버링 공정이 들어갔었고 2024에서는 3축에 넣어준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구배진 부분 같은 경우에 면치 가공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뭐 정삭 공정으로 대체한다거나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 디버링 공정 한번 볼게요. 자, 가공 공정에 보시면 로컬 가공에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볼공구라던가 카운터 샹크 공구 사용하실 수 있고, 자, 이 공정은 모듈럭스를 갖다 붙인 거라서 이렇게 창이 뜰 거고, 파트면 선택하는 거 들어가 있고, 엣지 부분에 가공을 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치 않는 곳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외하고 가공 경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커브 제를 눌러주시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만 가공하실 수도 있고, 일정 두께 할 건지 깊이로 할 건지 선택해서 확인 눌러서 계산해 주시면 구배진 부분이라던가 형상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면치 가공을 좀 쉽게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카운터 샹크 공구를 사용하실 텐데 그 공구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선 볼공구를 사용해서 가공을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볼공구 사용하시면 구배진 부분까지 전부 다 가공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형상 선택하실 때는 각진 형태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2D에서 못따기 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단, 하단, 못따기 형태가 있는 거, 그리고 또는 각진 거, 이런 것도 선택 가능하셨었는데, 요 3D 공정에서는 그냥 각엣지로, 각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공구를 바꿔볼게요. 자, 카운트 샹크로 하실 때 보시면 반대 지름에 뾰족하게 0으로 주지 마시고 약간의 값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면 설정하는 거 동일하고 어디를 가공할 건지 선택해 주시는 거 똑같이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카운터 샹크 공구를 사용할 때 뾰족한 부분이 닿는 건 좀 안 좋아하시니까 공구의 어느 부분을 닿게 할 건지 0에서 1로 나눠서 0.5라고 입력해 주시면 공구의 중간 지점 닿아서 가공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공구 수명으로 공정 분할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자, 공구의 수명이 있어서 뭐 시간으로 분할한다라던가 길이로 분할한다라던가 해주실 수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별로 구분한 것처럼 분할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전체 정삭 가공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정삭 가공을 공구 수명으로 멀티 공구를 사용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커팅 시간이라던가 길이로 분할해 주실 수가 있고요. 시간으로 10분 단위로 해볼게요. 10분씩 분할할 거고 중복되는 부분을 10%라고 해놓고 모든 부분, 모든 가공 경로를 분할할 거고 공구가 있으면 목록에서 선택할 거고 없으면 새로 만들 거예요. 공구 번호 주실 수 있고. 자, 그리고 미리 볼 수도 있어요. 미리 봐서 눌러주시면 출력창에 10분으로 분할했을 때 공구가 몇 개, 7개 생성될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공정이 멀티 공구로 바뀌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7개의 새 공구가 생성됐고 공정 분할 공구 교환 눌러서
어떻게 분할됐는지도 보실 수 있고 각각 따로따로 포스트 출력도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보시면 똑같이 분할을 하는데 한 공구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겠죠. 뭐 팀만 교체를 한다던가 했을 때 똑같이 설정하는데 그냥 중지하는 구간만 표시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중지 해놓고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 진입 진출 구간이 어디였으면 좋겠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 Z값만 원래 안전 높이보다 좀 높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미리 보기 눌러서 보시면 10분씩 끊었을 때 7번 중단된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나서 포스트 출력을 해보시면 출력했을 때 중간중간 끊어지는 부분이 X, Y, Z 값 설정된 대로 나오고 끊어진 부분 10분 단위로 끊었을 때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 아까 전에 체크했던 부분 동일하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길 원한다라고 하시면 포스트 수정이 필요해요. 2024 버전부터 가능하시고 포스트 수정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요청해 주시면 수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동 우측 틸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기도 해요. 옵션. 자, 그 이유가 있겠죠. 자, 보시면 지금 이 형상이 178mm짜리예요. 그리고 공구는 1.88 볼 공구를 사용할 거예요. 이 공구를 짧게 물려서 사용하실 텐데 이 공구 가지고 틸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거예요. 우측 가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충돌되게 가공을 할 거예요. 3축으로 해서 홀더 샹크 충돌나게 이렇게 가공을 해놓고 이 공구를 사용했을 때 틸트 하겠다라고 해서 우측 변환에 우측 틸팅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16버전까지 있었고 요 기능 사용해서 디폴트 각이라던가 최대 각 원하는 각도로 틸트 하겠다 라고 설정해 주시고 계산을 해 주시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었어요. 그냥 정삭이나 잔삭 공정 안에 틸트가 들어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동 우측 틸트가 생긴 거예요. 자, 요 계산되는 시간을 보시면 요 프로그램 안에 계산 시간이 나올 텐데 계산 시간 20분이 걸렸어요. PC 사양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근데 요 공정, 똑같은 공정을 자동 우측 틸팅이다 라고 체크를 해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이 20분 걸렸던 게 2분 걸리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요렇게. 자, 그래서 시간 단축을 엄청 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영상을 가공할 건데, 우측 틸트, 그냥 기존 있던 걸 했더니 5분 걸리더라 했는데, 자동 우측 틸트 했더니 1분, 이런 식으로 단축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26분 걸렸던 게 뭐 2분이 걸리더라.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공정 40분 걸렸던 게 뭐 1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44분 걸렸던 게 3분 이렇게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틸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간 단축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측 황삭이라던가 우측 프로 공정에서 소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새 좌표계 생성하는 게 있어요. NC 안에서 좌표계 생성하실 때 보시면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라던가 접하는 방향 했을 때 X축을 설정하실 수가 없었는데 X축 방향 설정할 수 있게 여기에 추가된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공구 재료가 변경된 경우 가공 파라미터 업데이트라는 부분은 공구를 만드실 때 재질까지 넣어주시면 그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재료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어떤 재질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공구에다가 그 재질에 따른 피드, 스핀, 스택값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공구를 만드실 때 가공 파라미터에 재질이 있어요.
재질 안에 아까 전에 재질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 놓은 재질 선택해서 만약에 4140이라는 재질을 사용했을 때 속도 어떤 값을 넣을 건지 6061이라는 소재를 사용했을 때 어떤 값을 넣을 건지 해주시면 그 값을 한 공구에 넣어놓고 재질만 바꿨을 때 이 값이 싹 바뀌도록 이렇게 사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공정에다 기본값을 넣어놨어요. 자, 근데 NC 셋업에다가 재료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질로 바꾸고 싶다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 공정 옆에 기계 파라미터 충돌이라고 뜨는데 동기화를 하겠다 라고 해주시면 모든 파라미터 스택 값이나 속도나 이런 부분들 전부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하시면 동기화 부분에 충돌 없음이라고 나오면서 여기에 값이 변경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재질에 따라서도 요 값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공구 만들 때 아예 재질까지 넣고 만들어 주시면 한꺼번에 변경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템플릿 관리 도구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예전에는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거를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스마트론 NC 파일에서 공정을 가지고 와서 그 공정을 수정해서 다시 저장해서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브라우저 창 안에서 이 공정을 보면서 오른쪽에 값을 변경하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 공정을 저장을 해요. 저장할 때부터 보시면 그림까지 캡처가 되게끔 바뀌었어요. 그림 캡처하면서 템플릿 어떤 템플릿으로 저장하겠다 라고 해놓고 저장해 주시면 이 파일이 저장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템플릿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템플릿 관리자도 생겼죠. 템플릿 관리자를 눌러주시면 방금 저장한 템플릿 그림 보실 수 있고 공정 보시면 밑에 플러스 표시 눌렀을 때 공정들이 다 보여요. 자, 이 공정들 하나하나 선택해서 보시면 오른쪽에 피드, 스핀, VC, FZ, 뭐 스택 값 이런 것들 바꿔주실 수 있고요. 여기서 바꾼 값이 바로바로 저장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뭐 600, 4000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이 공정의 값들이 변경돼서 템플릿을 가지고 왔을 때 변경된 사항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대신에 2024 이전 버전, 16 버전까지는 이게 열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 만약에 열고 싶다 하시면 방법이 있겠죠. 여기에 컨버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예전 템플릿은 플러스 표시 눌렀을 때 공정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거를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변환하실 때는 스마트론 제어판 2024 제어판 눌러주시면 NC에 컨버트 NC라고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원하는 템플릿가 들어있는 폴더만 지정해 주시면 그 안에 몇 개의 템플릿가 있든 이 템플릿들을 변환해 줄 거예요. 자, 지금은 한 개가 있지만 확인 눌러서 포함된 것까지 전부 실행해 주시면 몇 개가 변환이 됐다라고 해서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한 개 해서 이렇게 변환해서 사용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템플릿 관리 도구에서 편집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자 창에서 보시면 템플릿 항목이 추가돼서 템플릿 이름 보실 수 있고 공정 템플릿 공정만 선택한다던가 복사한다던가 이런 것들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동 드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편집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자, 볼게요. 외부에서 그냥 도구 시퀀스 편집 눌러가지고 요 시퀀스 원하시는 수정하고 싶은 시퀀스 눌러서 열어주시면 바로 시퀀스 창이 뜨고요.
자,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저장하고 바로 닫겠다 라고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형태로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열었을 때 수정을 할 건데 이 파일을 시마트론 파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종료 시에 NC 파일로 보관하겠다라고 해주시면 확인 눌렀을 때 NC 파일이 열리면서 이 파일 자체를 저장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예전처럼 드릴 공정 들어가서 씻고 수정해서 NC 파일로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재 만드는 부분에 보시면 소재에 솔리드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서 서피스로 선택하는 것보다 소재의 정확도를 향상시켰고, 그리고 언더커팅 부분이라던가 이 솔리드 형상 그대로 소재를 인식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소재를 정확하게 잡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창에 컬럼, 요 메뉴들이 조금 더 많아졌을 거고 더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을 거예요. 충돌이라던가 과삭이라던가 그리고 과삭 깊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 보시면 TP 노드 표시라고 해서 요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점들이 표시가 될 텐데 포스트에서 출력되는 X, Y, Z 이런 값들의 위치를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정보바라는 걸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개선된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공구 만드실 때 보시면 여기에 TDM하고 샌드빅 코러 플러스 그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버튼이 생겼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툴 라이브러리 열기 눌러주시면 샌드빅 사이트가 열리고요. 여기에서 공구를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보내주시면 적용해서 사용해 주실 수 있고, TDM 사이트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사용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구매를 하신다거나 가입하시고 사용 가능하시니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홀더 개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예전에는 홀더가 공구 크기보다 작으면 이렇게 작으면 메시지가 떴어요. 공구를 좀 작게 바꿔주거나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홀더가 작아도 이렇게 가져오게 하실 수 있는 부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용하시는 분은 안 계신데 여기에 멀티 포인트를 선택한다거나 실린더 형상의 프로브를 선택하신다거나 그리고 XYZ의 제어 기능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NC 시뮬 쪽도 통합이 돼서 베리컷이라던가 마키노 이런 버튼 추가되어 있는 것처럼 요 창 안에서 NC 시뮬도 사용해 주실 수가 있고, 요거는 스마트폰 라이센스는 아니고 고객이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통합돼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스마트폰 NC 쪽 업그레이드된 내용 설명드렸고요. 요 2024 설치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